그러니까 단순 가격을 보면 안 되고요. 그 지역의 입지를 다시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상승장 후반부가 되게 되면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투자로 접근하는 거는 어떤가요? 투자로 접근하실 때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의견만 듣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좋대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 공부 그냥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투자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혼동기예요. 오르는 동네 있고 떨어지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좋지 않은 시장이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방장을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러면 지방장을 관심을 갖는다면 본인이 그 지방장, 물론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론을 갖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안 올랐던 곳,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안 올랐던 곳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동네가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반면 일반인들은 야, 그동안 안 올랐던 곳이 오르겠어? 맞아요. 라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앞으로도 왠지 안 오를 것 같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게 추세로 보이는 곳. 앞으로 몇 년간. 그리고 그곳이 마침 그 주변이 조금이라도 오르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원이에요. 창원. 네. 지금 창원 난리죠? 상승률 꽤 높던데요? 네. 근데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녕 의창구, 성산구 난리 났었었죠? 하락률이 또 높았죠. 네. 그만큼 떨어지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오냐면 마산, 하포구, 회원구. 장난 아니죠? 네네. 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창원이 오른 것만 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해하고 하는데 그 이전, 오르기 직전의 상황에 한 1, 2년의 공급 물량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미분양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동네 별로 안 움직이고 있었거나 오히려 반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균형점이 깨졌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산, 의창구, 그 다음에 하포구, 회원구, 진해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곳들이 결국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뭐예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수급의 중요성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 군산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것 같긴 한데 지난 몇 년간 군산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던 맞아요. 곳이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거기 회사도 나가버리고 거기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져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물량 자체도 많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작년 엄청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곳에 먼저 들어가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근거에는 공급이라고 하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결국 그거는 지금 벌써 머릿속에 본인이 개념이 안 섰다는 얘기예요. 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지방장에 투자를 한다면 첫 번째 굉장히 그동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별로였던 곳 요즘에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아니면 상대적으로 별로였던 곳 그러면서 물량이 줄어드는 몇 년의 추세가 괜찮은 곳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좀 많이 올랐다면 많이 오른 동네가 옆에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창원의 의창성산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산 하포회원을 본 거예요 그동안. 옆으로 간다는 거죠. 시차를 주고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방장 자체가 기회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누군가는 찾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 공부하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걸 찾는 과정일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장이 아무래도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광역시를 넘어서 거점 도시를 넘어서 오히려 이제 인구 규모가 더 작은 도시로 자꾸 이렇게 투자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 구조가 줄어드는 거는 맞죠. 근데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경우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인구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결국 실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부족한 곳을 억지로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지금 왜 들어가냐, 왜 관심을 갖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광역시까지 훑어봤거든요. 서울 수도권 보고요. 광역시까지 훑어보고 광역시까지 훑어보다 보니까 이제 광역시 아닌 것 중에 괜찮은 게 어디 있지라고 하니까 인구 85만의 청주, 그 다음에 100만의 창원 이제 봤다는 거죠.
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창원 보다가 갑자기 저기 있는 논산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창원 옆에 있는 거제, 진주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니까 원래 당연하게 인구가 저건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 원래 이렇게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그때 이제 임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났거나 또는 지금 뭐 신규 분양 아파트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좀 덜 올랐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으로 들어간다면 괜찮아요. 근데 가격으로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그것만 들고 가면 안 된다? 옛날에는 입주 물량 받다가 요즘엔 가격만 보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입주 물량만 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격 비교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론 가격 방식의 비교 방법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상승장 후반부가 되면은 이게 또 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서요. 가격만 비교해요. 근데 가격만 비교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와 저기 멀리 있는 걸 비교하면서 너무 가격차가 심하니까 이거 오르지 않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그쪽에서 싼 가격이면 좋은 신축이나 이런 걸 가려고 하지 외곽에 있거나 또는 굉장히 오래된 주택을 안 들어가려고 맞아요.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 가격을 보면 안 되고요. 그 지역의 입지를 다시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입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게 뭐냐면 상승장 후반부가 되게 되면 중소도시로 가더라도 그 중소도시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만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입지가 또 나쁜 곳이면 투자 수요가 빠지면 실수도 안 오는 곳에 누가 오겠어요. 왜냐면 외곽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도 보면은 거의 정말 매점 갭이 딱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거를 보면서 이거다라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투자자겠죠. 실수요자는 안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이 그 동네 실수요자 더 잘할 텐데 그러면 그 집을 샀겠죠. 나중에 실수요가 붙지 않을까요? 실수요가 붙는다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를 해야 되거나 또 상황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가 혁신도시가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혁신도시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구축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혁신도시를 더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실수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조차 혁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추세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투자자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다시 혁신도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시 이 동네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전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매매와 전세 갭만 보고 들어간다거나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매매 전세 갭을 보고 들어가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흐름의 게임이거든요. 흐름, 시장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불리한 게 어느 게냐면 입지가 가장 나쁜 곳에 있는 구축이에요. 거기는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많아서 재수가 좋아서 또 역시 타이밍을 잘 잡으면 바로 팔고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는 입지가 좀 떨어지는 구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오르는 걸 보는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입지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2천만이에요. 그러면 50% 정도가 돼요. 2천만이 넘으니까. 50% 정도가 되고요. 광역시가 한 20, 30% 정도 될 거예요. 20%, 30%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조금 대도시급에 해당되는 거 있고, 나머지 중소도시는요, 진짜 10% 미만일 거예요. 10% 미만의 움직임을 서울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얘기하기에는 이건 서로 비교급이 아니에요. 50% 이상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외곽에 있는 아파트와 3%, 4% 정도에 해당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외곽이라고 하는 비교는 조금 애매하고요. 투자 수요의 쏠림이 몰려들었을 때는 그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투자 수요가 혹시라도 빠져나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이미 많이 올랐던 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벌었으니까 빠져나가겠죠. 그런 경우가 내가 이제 뒤늦게 이제 매매 전세갭이 붙었다고 해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분들은 자녀한테 증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소액 투자,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소액 투자를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 좀 가격이 싼 단지를 좀 많이 보시는데, 그럴 때 부령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근처가 오르는 곳 주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르는 곳이라고 표현한 곳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의 흐름이 바로 그 옆 동네로 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중소도시의 매매 전세 갭이 부터 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라고 타겟팅을 딱 선정해 놓고 그 동네 주변에 흐름이 들어왔느냐, 투자자가 들어왔느냐, 그러면 곧 있으면 이 동네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부동산 시장의 그런 상승기, 하락기를 또 다 경험하시면서 각각의 시장에서 이런 건 좀 절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상승장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 되게 많은 수익을 얻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되게 많을 네.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반문을 해보고 싶은 게 정말 당신의 실력이었습니까? 시장을 알고 투자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점쯤 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제가 그랬죠. 네. 제가 투자의 신인 줄을 알았다고.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당하거든요. 자만하다가. 네, 그러다가.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거는 초반부와 중반부의 흐름만 보고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후반부와 침체부에 나타났던 흐름을 본 적이 없는데 왠지 내가 본 것으로 하게 되면 투자의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왠지 또 이번은 다를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또 들 그러니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거를 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 같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나타나요. 다 제가 해봤던 것들입니다. 네. 경험에 의해서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면서 약간 좀 아집과 고집,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어. 했는데 이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투자 방식이 점점 더 정보가 워낙 더 집요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특히 초보자들 중에 반수는 포기하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잖아요. 결국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줄어요. 이때쯤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승장 초반부에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제발 좀 뽕이 들어간 상태에서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많이 늘리거든요. 또는 이제 많이 늘렸는데 정부 규제가 들어오니까 꼬여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되게 많이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이때 이게 쉬는 게 투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쉬는 게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 지난 6년, 7년, 8년 이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나 그때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하락장을 겪으신 분들이 네, 많지 않으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거일 거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투자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살아남을 수 있었던?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예민하게 좀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점은 그 성격이 조금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할까?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게? 네, 도움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승장 초중반부에 투자를 경험하셨던 분, 일단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 투자하는 방식을 알고 투자를 했느냐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를 조금 배제해야 된다라는 걸 느껴라.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조급해지지 말고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왜? 이때 시점에 더 하려고 했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망가진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도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매매가와 전세가 이제 그런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접근이 좀 어려운데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좀 지방 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보나마나 제가 기다려라 얘기하면은 됐고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방도 공부하세요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이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제가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체장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나, 그러니까 뭐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지방으로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침체장이 오게 되면은 시장이 재편되고요. 그때 아까 제가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다시 무너지고 막 하면서 시장이 다시 재편돼요. 다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서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정말 좋은 입지에 괜찮은 물건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거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건들이 나중에 다시 상승장이 될 때 엄청 올라간다는 거는 이번 장에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에 내가 그런 수익을 못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 장에서 내가 또 다르게 엄청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또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장에서 조금 경험해 보시면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나름대로 돈을 좀 모아가면서 투자도 경험해보고 그냥 무조건 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방장도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투자는 하되 서울과 수도권의 장에서 또다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또 지방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 또 한 번 오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미약할지 몰라도 나중에 창대할 것이니까 그 기회를 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지방 투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라. 근데 그 공부가 어디서 더 큰 수익을 낼 거냐라고 한다면, 침체장을 경험한 어떤 특정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때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